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88세로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정 소식에 전 세계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교황은 특히 지난 2014년 8월 한국을 찾아 주로 충청권 일대를 돌며 지역민들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황의 한국 방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이었고 대전과 당진의 솔매성지, 서산 해미순교지 등 지역에 의미 있는 곳을 찾아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여기에 스스로 낮아지며 약자들의 친구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살았던 교황이었던 만큼 그의 선정 소식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낮아짐에 있다며 약자의 벗을 자처한 프란체스코 교황. 한평생 인류의 아픔에 낮은 자세로 헌신한 교황의 선종 소식에 대전 대흥동 성당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정식 미사 일정이 나오기 전이지만 자발적으로 찾아온 신자들은 기도를 드리며 교황의 뜻을 기렸습니다. 그 애도의 표현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만큼 저는 교황님과 교류를 했고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4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특히 충청권을 방문하며 지역민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헬기나 방탄 차량 대신 KTX와 중소형차를 타고 온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내 첫 대중 미사를 봉헌해 5만 명의 국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산 해미읍성과 당진 솔매성지를 방문해 청년들에게 늘 깨어있을 것을 주문하고 화해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대전교구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을 임명하는 등 충청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교황이 방문했던 월드컵 경기장 일대를 프란치스코 교황로라고 이름까지 붙였던 유성구도 그 뜻을 오래 이어가겠다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분열되고 어려운 세상에 저희가 늘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고 그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역시 개인 SNS를 통해 교황과의 인연을 돌아보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은 대흥동 성당에, 세종은 성 요한바오르 2세 성당에 추모 공간이 마련됩니다. 생전에 그가 남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는 지역민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정함에 따라 애도 기간 이후 신임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절차가 예고되면서 후보군에 오른 대전 교구장 출신 유흥식 추기경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교황 선정 이후 만 80세 이하로 선거 자격을 갖춘 전 세계 135명의 추기경들을 바티칸으로 소집한 가운데 유흥식 추기경은 올해 74살로 신임 교황 후보인 피선거권이 부여됐으며 프란치스코 교황과 남다른 인연으로 지난 2021년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또한 유추경이 속한 아시아계 추기경이 유럽 다음으로 많은 23명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출신 추기경이 결집하면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공원 조성공사가 하자투성이로 지어져 문도 못 열고 방치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가 막힐 일인데요. 더 우라가 치미는 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들은 남의 탓만 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남 부여에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끝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답도 없는 현장을 전유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이곳은 부여군 귀안면에 위치한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입구입니다. 지난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3년 말 모두 공사를 마쳤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안전난간이 흔들리는 건 물론 일부는 아예 부서져 있습니다. 수중에 떠 있는 길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나사가 녹슬어 빠져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오래오래 방치되놓으니까 참 주민들도 쳐다만 보고 들리는 소문은 난간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꿀렁꿀렁한 거. 반산저수지 수변공원은 부여군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해 조성했습니다. 들어간 혈세만 99억 원입니다.
하지만 인공섬과 데크를 고정하는 수중 콘크리트 닷 127개 중 48개가 누락된 게 드러나며 완공을 하고도 1년 반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관리하는 인력도 없이 방치되다 보니 공원은 엉망이 됐습니다. 이곳은 수변공원 정문과 주차장이 위치한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병부터 일회용 커피잔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버젓이 낚시 금지라는 표지판도 있지만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아예 이렇게 안전 펜스를 뜯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부여구는 공사를 농어촌 공사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공사 측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공사 측도 부여군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냐 아니냐 막 그런 걸로 좀 부여 신청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닻을 채워넣는데 1년 반이 걸린 부여구는 이달 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당장 다음 달에는 개장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개장을 한다 해도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안전 난간을 플라스틱 재료로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연결하는 그 부분이 볼트로 했어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체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누가 기댔는데 홀라 넘어가는 거죠. 설계부터 곳곳에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플라스틱 난간과 바닥재를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는 등 보수를 하려면 개장이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던 부여 반산저수지. 빠른 개장도 좋지만 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꼼꼼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TJB 현장 리포트 전유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수 의료 인력과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공병원도 확충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응급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으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우연 결정이 난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 건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술수에 불과하다며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메가폴리스의 첨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정주 환경과 첨단 인재 육성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규제 제로 특구와 조세 제로 펀드를 만들어 특구 내에 세제 감면 등으로 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건립안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발의로 되살아나 결국 통과된 건데요. 충남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공사비로 487억 원이 드는 내포 공공병원 건립안. 운영 주체도 수익 구조도 불확실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기본 계획 세우고 실시 설계를 세우는 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뒤에나 이 사업들이 첫 삽을 뜰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위해서라도 1분 1초가 시급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본회의의 안건을 직접 상정했고 과반을 훨씬 넘는 수적 우위로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재설위원 4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가 막은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건 충남도 의회 역사상 첫 사례로 의회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상임위 부결 다음 날 충남도가 해당 국장을 대기 발령시키자 결국 도의회가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도의회의 순기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회를 향한 협박성 인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는 도지사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충남도 의회의 견제 기능이 사라진 자리에는 충남도의 일방통행식 도정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균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TJB 김상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올해 대전, 세종, 충남 교육청에서만 727억 원의 국고 분담금을 부담하게 돼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은 특례법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자치단체가 5%로 나눠 부담해왔지만 3년 연장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은 322억 원, 세종 91억 원, 충남 314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가운데 교육청들은 기금과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 교육시설 수리 등 여타 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양대학교가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창의 융합 캠퍼스의 명칭을 글로컬 캠퍼스로 변경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글로컬 대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거점형 스마트 도시로 선정된 천안시에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엔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약을 맺은 천안시는 AI 기반의 스마트 행정 서비스 도입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디지털 혁신 산업 육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도입하는 AI 기반 행정 서비스 로봇입니다.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인을 접수 창구로 안내합니다. 사물인식 기능을 활용해 권총을 인식하자 즉시 담당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장을 만나고 싶다는 민원인의 요구에는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내 기업이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해 행정 서비스용으로 개발했는데 앞으로 천안시 민원 행정 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는 이 같은 AI 기반 스마트 행정 실현과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AI 기반 로봇 개발과 배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 도시에 협력하고 지역 내 디지털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 사업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공의 민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천안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민원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점형 스마트 도시로 선정된 천안시는 내년까지 38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산업단지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기업과 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스마트 도시 건설 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초에는 글로벌 업체인 아마존과 지역 유망 스타트업 컨설팅에서부터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와는 스마트 도시 업무 추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천안시와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력이 우리 시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창출에 일대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해 AI 기술을 시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제70주년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정보통신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문가 초청 강연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으며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방송 진흥 방안 등을 모색할 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출범했습니다.
특위에서는 지역방송 발전 방안과 방송의 공공성, 미디어 콘텐츠 사업의 부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선 과정에서 공약화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과제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촘촘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